돌아다니면서 도토리를 1년 360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방생해서 기르는 돼지인데 이제 그 돼지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의 돼지로 그 손 카빙해서 썰은 제품이거든요. 이거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이거 처음에 요거 제가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네. 생각하는 빵은 그냥 빵, 바게트 빵이나 뭐 이런 빵을 생각하잖아요. 그 옆에 준비되어 있는 것도 다 빵의 한 종류예요. 이 스페인에서는 되게 다양한 종류의 빵이 있거든요. 그 빵들은 다 하몬과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빵이고요. 제가 옆에 준비해 놓은 거는 토마토 소스의 올리브오일이에요. 그 올리브오일 토마토 소스를 갖다가 빵에다가 바르신 다음에 그 하몽을 올리시고 드셔보셔도 되고요. 다른 종류의 딱딱한 빵이랑 같이 하몽을 즐기셔도 되니까 그렇게 드셔보세요. 인데요. 스페인 제가 살던 그 북쪽 바스크 지역이 그 최대 해산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항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샐러드도 해산물을 이용한 그 샐러드가 많거든요. 그 위에는 이제 여기에는 그쪽에는 해산물이 없다 보니까 제가 새우랑 쭈꾸미를 갖다가 구워갖고 올려놨어요. 이 섞어가지고 밑에 거랑 같이 해서 곁들여 드시면 돼요. 그 스페인 북쪽 바스크 쪽 갈리시아를 가면은 거기에 문어 최대 산지예요. 그쪽에서 많이 먹는 요리인데 거기 문어를 어떻게 삶냐면요, 하몽 아시죠? 요거 지금 하몽을 다 자르고 나오면 그 안에 다리 뼈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걔네들은 그 뼈를 갖다가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 솥에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문어를 삶아요. 왜냐면은 그 뼈가 이미 짜잖아요. 거기서 이제 하몽의 그 감칠맛이랑 이제 육수로 우러나오면은 거기다 이제 문어를 삶아갖고 만드는 요리인데 저는 뭐 그 뼈를 구할 수가 없어갖고 일단 맹물에 삶았어요. 네. 이제 거기다가 삶은 감자랑 스페인에서 빠질 수 없는 향신료 중에 하나인 파프리카, 훈제 파프리카 위에 뿌려서 올리브오일로 마무리한 요리거든요. 문어랑 같이 드시면 돼요. 요 문어도 지금 스페인 갈리시아산 문어고요. 이거는 제가 저기 수입사한테 얘기해서 협찬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드셔보세요. 지금 스페인 유럽을 가면은 소고기가 맛이 진짜 없어요. 하루는 진짜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고기고, 고기 자체가 너무 질겨서 구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고 스튜 같은 거는 되는데 구워서 먹을 수 없는 고기니까 얘네가 이제 드라이에이징을 해갖고 보통은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20일에서 25일 정도 하는데 스페인은 그거보다 더 오래 한 35일에서 한 45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 가면 고기 시키면 정말 딱 고기만 나와요. 네, 뭐 야채 가니쉬 이런 거 없어요. 딱 고기만 나오거든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해봤고요.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국경을 프랑스랑 맞닿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디저트 모자라거든요 여기가. 진짜 없어요 뭐 진짜. 근데 이게 이제 뭐 그래서 스페인에서 제일 많이 먹는 크레마 까탈란이라고 크렘블레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건데, 근데 뭐 요 정도 저는 진짜 디저트가 뭐 14년 살면서 제대로 된 디저트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무튼 음식 다 드셨으니까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원래는 반도체 설계공학과를 다니다가 때려치고 집으로 내려왔어요. 약간 그 기소 본능이 있어가지고 자꾸 청주로 왔는데, 청주로 와갖고 뭘 할까 하다가 요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요리를 하려고 청주에서 백방으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 성에 차는 데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청주에서 요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은 한번 큰 물에서 놀아봐야겠다. 청주라는 곳은 너무 좁으니까 뭐 나도 새로운 곳을 가서 경험을 해봐야겠다. 서울로 그냥 짐을 싸서 바로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고시원에서 이제 자면서 학교를 구했는데, 제가 이제 뭐 학교를 급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 서울 전문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 요리 전문학교라고 거길 들어갔는데, 진짜 운이 좋았던 거는, 제가 운이 되게 좋았던 거는 그 학교 나온 친구들이 지금 다 서울에서 미슐랭 받고 다 이래요. 네, 그 한 4-5명 돼요.
다 그 친구들이. 그 학교를 나와가지고 스페인 요리를 처음에 이제 제가 시작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이제 한국에서 경력을 좀 쌓아야겠다 해서 들어간 게 서울 W 호텔이에요. 네. W 호텔 혹시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때는 되게 핫한 호텔이었거든요, 서울에서. 이제 그 호텔을 제가 실습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학교는 낮에 다니고 저녁에 학교 들어가고 이러면서 이제 학교랑 병행을 하면서 다니다가 그 이제 거기 셰프님이 야, 너 좀 더 배우고 싶으면은 차라리 좀 미국으로 가봐라. 어차피 영어도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을 가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시기상으로 안 맞아가지고 좀 뭐가 이렇게 일이 빠그라졌어요. 다 준비는 다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서류 같은 거 다 됐고 뭐 다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호텔을 1년을 더 다녀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이제 제가 이미 퇴사를 했고 이제 그 호텔에는 못 들어가니까 이제 두 호텔을 추천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는 지금 없어진 그랜드 하얏트 호텔이고 하나는 지금 이제 바냐트리 호텔. 예, 거기 이제 두 군데를 넣어가지고 하나 바냐트리 호텔을 가서 이제 실습으로 한 달 정도 일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직원이 돼버렸어요. 그 어떻게 그 총괄 주방장님이랑 또 친해져가지고 그래서 거기를 다니는 찰나에 오퍼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인기가 많으셨네요. 아, 인기가 많은 건 아니고 이게 호텔이 그래요. 지금 얘기하지만 이게 인맥이에요. 라인을 잘 타야지 이 사람이 끌어주고 저 사람이 끌어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라인을 또 타려면은 또 부단한 노력을 해야 돼요.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 방학 때는 일을 어떻게 했냐면요. 새벽 4시 20분에 호텔을 들어가서 아침조를 하고 아침조 끝나면은 점심 장사를 하고 점심 장사를 끝나면 저녁 장사를 하고 저녁 장사를 하고 집에 오면 11시 반이에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거는 이제 10시쯤에 야간조 선배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새벽 4시 20분에 나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침에 퇴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녁에 만나요. 야, 너 아직도 집에 안 갔냐고. 맨날 이 소리 듣고 퇴근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셰프님들 눈에 이제 저라는 존재가 각인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야, 쟤 추천해주고 이쪽 추천해주고 라인 타기가 막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있고 이제 그래서 제가 바냐트리 호텔에서 한 1년을 더 일했어요. 거기서 이제 거기서 한 1년 이제 일을 하다가 다시 미국을 갈까 하다가 또 성격이 좀 이상해가지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좀 가보자. 예, 남들이 안 가는 미국은 너무 흔하다. 그래서 미국은 포기하고 제가 또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우연치 않게 엘블리라는 레스토랑을 다큐를 보게 됐어요. 엘블리. 혹시 엘블리라고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호텔, 그 레스토랑이고 그 바르셀로나의 지로나라고 혹시 위쪽에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에 산 하나를 비포장도로로 넘어가면 레스토랑 하나만 딱 있어요. 바닷가 가운데. 비포장도로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레스토랑이 얼마나 유명했냐면은 거의 한 10년치 예약이 다 차 있을 정도로 유명한 레스토랑이에요. 근데 거기에 셰프님이 스페인 사람이거든요. 페란 아드리아라고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란 아드리아. 그분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 이제 제가 그 다큐를 보고 굉장히 감명을 받아서 아, 그럼 나도 스페인을 가야겠다. 그래서 스페인을 한 달을 준비해서 넘어갔어요. 비행기를 타고 한 달 만에. 예. 근데 이제 그 다큐에서 제가 한국 사람이 한 명 나와요. 네, 한국 사람이 한 명 나오는데 이름이 장명순 셰프라고 인터넷에서 찾으면 나오거든요. 네, 장명순 셰프라고 책도 있어요. 가서 나는 이분이랑 한번 어깨를 나란히 해서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다. 이분이랑 일을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넘어갔어요. 스페인 한 달을 준비해가지고 넘어갔는데 마드리드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산세바스티안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요거부터 설명해드릴게요. 산세바스티안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비행기표를 끊어서 학생 비자만 받아서 90일짜리 학생 비자를 받아서 마드리드 공항에 앉아가지고 문자를 했어요. 아는 선배님한테. 형, 저 스페인 마드리드 왔는데 어디로 가야지 요리를 배워요? 네, 간 게 아니라 공항에서 어디로 가야지 되냐고.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보래요. 그래서 이제 호주에 있는 또 셰프님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분이. 아, 저기 뭐 내 동생이 지금 마드리드에 지금 있는데 재미없었군요. 네,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랬더니 그 호주에 계신 셰프님이 야 산세바스티안으로 무조건 가라. 네. 그래서 카드로 갔다가 그때 유로가 뭐 한 잔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베리코 항공을 그냥 끌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 지나고 봤더니 70만 원에 끊었더라고요. 그 비행기를. 네, 엄청 비싸게 끊었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70만 원에 그걸 끄는 거예요. 그냥 그 아침 저녁 비행기를 그냥 당일날 끊어서 간 거예요. 거기. 대책이 없어. 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뭐 북부인지 뭐 남부인지 뭐 방향 감각도 없고 그냥 산세바스티안으로 그냥 표 가고 끊어갖고 갔는데 그 산세바스티안 공항에 딱 내렸는데 그 공항이 딱 그 프랑스 국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서 택시비도 저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네, 이제 뭐 버스 탈 줄을 모르니까 택시를 탔어요. 거기서 택시를 타고 거기 시내까지 가는데 50몇 유로를 냈나? 네. 그때 환율이 되게 비쌀 때예요. 1,780원 한때 1유로에. 근데 지금 또 많이 올랐어요. 1,600 얼마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고 공항 그 이제 시내를 와갖고 호스텔을 들어갔어요. 그 도미토리. 거기서 이제 집 내려놓고 이제 그 다음 날 한 게 방을 구하러 다녔어요. 네. 방을 구하고 뭐 말이 통해요. 뭐 그냥 저기 이거 패드 번역기 돌려가면서 방 구하고 있다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게 복덕방 같은 데 있어요. 거기도 가면은 우리나라 가서 방 구하고 있다고 그냥 이걸로 방 하나 가까운 데 있으면 해달라고 해가지고 방을 구했는데 한 달에 450유로짜리 방을 구했거든요. 그때 1,780원이니까 계산하면 뭐 한 달에 뭐 한 70만 원 정도 됐거든요. 거기가 이제 문다이스텐이라고 거기가 이제 스페인 아니 그 산세바스티안에서 이제 강 건너서 좀 약간 구석진 데 있어요. 거기가 제일 싼 데더라고요. 그 450유로짜리가 스페인에서 거기서 이제 구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저는 그 90일 비자를 받아가 90일 비자가 그거를 가가지고 외국인 사무소를 가가지고 그거를 다시 거기 나라 그 신분증으로 바꿔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네, 정보가 없으니까 저는 이 비자 있으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60일이 지난 상태에서 이제 거기 같이 룸메이트가 내 비자를 묻더니 야 너 이거 이제 비자 30일 남았다고 끝나간다고 너 이거 왜 갱신 안 하냐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갱신해야 되냐고. 그래서 이제 둘이 친구랑 부랴부랴 외국인 사무소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신분증으로 이제 바꿨는데 그거 안 받았으면 이제 집에 왔죠. 그걸 이제 바꿨는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은 제가 30일 남은 상황에서 학교를 등록하지 않으면 또 가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네, 그것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한 10며칠 남았을 때 부랴부랴 학교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학교를. 네. 학교를 막 수소문해가지고 막 학교를 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학교를 싼 데를 가야 돼요. 뭐 한 달에 뭐 한 200유로 언저리, 뭐 150유로 언저리 막 이런 데를 구하다 보니까 이게 없더라고요. 그런 학교가 이렇게 싼 데는. 그래서 이제 내 친구가 야 나 되게 여기 이 동네에 되게 유명한 셰프가 운영하는 학교를 자기가 알고 있대.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야 당연히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학교 운영하면 비싸겠지. 내가 그거 싸겠냐. 그래서 일단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한 40분 거리에 있는 사라우츠라고 또 서핑으로 되게 유명해요. 유럽에서 1년에 무조건 한 3-4명 죽는 동네거든요. 서핑하다가. 왜냐면 파도가 거의 한 40-50m급 파도가 와요. 네. 그 정도로 유명한 서핑지인데 이제 그 동네에 있는 학교를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들어가게 됐거든요. 거기가 이제 한 달에 학비가 221유로예요. 근데 저는 이제 싸다 무조건 들어가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재료비 따르고 아니에요. 그냥 이제 그 학교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식 대학교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침 8시에 수업을 시작해갖고 오후 5시까지 수업을 해요. 근데 그것도 다 이론만. 네. 그런 학교를 이제 들어갔는데 스페인어는 됐나요? 안 됐죠. 한 달 했는데 그 스페인어로 뭐 말도 안 되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학교가 되게 유명해갖고 줄을 서요. 근데 어떻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때 물어봤어요. 야, 나 왜 뽑았냐? 아시아 사람이 여기 이 개교하고 처음이어갖고 궁금해서 한번 뽑아봤다.
이 학교 개교하고 아시아 사람이 신기한데 이러고. 왜냐면 거기가 진짜 완전 스페인 북부의 바스크의 완전 촌동네에 완전 구석에 있는 학교인데 거기 아시아 사람이 들어가고 있다고 왔으니까 얘네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이렇게 유튜를 만들어가지고 뽑았나 봐요. 장학생 되고. 그래.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특별 전형 뭐 이래갖고 뽑았나 봐요. 신기하다. 네, 그래가지고 신기해갖고 뽑았대요. 신기해갖고 그래서 제 몇 달 못 버티고 갈 거야 그냥 이 생각으로 그냥 뭐 특별 내 전형을 뽑았나 봐요. 정원이 20명인데 1년에 20명뿐이 안 뽑는 학교예요. 근데 21명을 뽑았더라고요. 저를 포함해서. 네, 그래서 이제 그 학교를 들어갔는데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론 수업이에요. 근데 제 2외국어가 뭔지 알아요? 제 2외국어도요. 제 2외국어가 프랑스어예요. 네, 스페인어를 못하는데 프랑스어까지 배워야 돼요. 거기다가 막 위생학개론 막 뭐 무슨 뭐 개론 뭐 이래가지고 막 그걸 다 스페인어로 배워.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6-7시간을 멍을 때리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네, 뭐 말이 하나도 안 통하니까. 이제 첫 중간고사를 봤죠. 어떡해. 뭐 시험지 우리나라 대학교랑 똑같이 나와요. 다 서술형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림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나왔거든요. 막 하트 이렇게 그리고 막 이렇게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고 밑에다가 거기다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편지 쓰고 나왔죠. 죄송하다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이 저를 부르더라고.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 학교 졸업 못한다. 그러면 여기는 학교를 꾸려야 돼요. 그 6.5점 이상을 못 넘으면은 1년을 다시 다녀야 돼요. 이런 시스템이어가지고 너 이거 졸업 못한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되게 교수님들이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했는데 근데 이제 걔네들도 이제 MZ세대다 보니까 학교 빠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가만히 한 2달을 다녀보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사람은 제일 내세울 수 있는 게 근명성실이죠. 맨 앞자리 8시 칼 출근 칼퇴근 딱 앞자가지고 그냥 계속 나와갖고 그거 없이 결석 없이. 그리고 이제 실습이 이제 일주일에 뭐 한 3-4번 정도 있는데 그 실습 시간에만 가면은 남들보다 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막 할 일도 잘하고 막 시키는 거 막 따박따박 해놓고 막 이러니까 교수님들 인식 자체가 되게 굉장히 저를 하는 사람을 되게 이제 리스펙한 거죠. 되게 좋아하고 성균이는 뭐 이론이 좀 딸리고 뭐 스페인을 못하지만 그래도 되게 실습은 잘한다. 얘가 뭐 스페인어를 못하는 것 뿐이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를 거쳤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자. 얘를 나머지 공부를 시키자. 네. 되게 고맙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아시아 애를 한번 졸업을 시켜보고 싶은 마음에 교수님들이 이제 그 나머지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책을 펴놓고 형광펜으로 다 그어줬어요. 고급 가야 돼요. 너 오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외우고 가라. 이거를 다 외우면은 이제 집에 가고 외우면 집에 가고 외우면 집에 가고 이거를 이제 2학기 내내 했는데 그거 딱 시험 문제 그것만 나오더라고요. 맞았어. 쪽집 그냥 시험 문제 나오는 거를 다 알려준 거고. 근데 이제 일단 외우니까 쓸 수는 있잖아요. 제가 그걸 그동안 외우고 갔으니까 외우고 시험 보고 가고 외우고 시험 보고 갔으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2년을 졸업을 하고 이제 3년째예요. 3년째인데 3년째에는 네가 이제 고급 과정을 이제 이론 수업을 하기 힘드니까 얘네가 또 어떻게 편법을 써가지고 취업을 학교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취업을 시켜줬어요. 1년에. 거기서 이제 네가 일을 하면은 그걸 학점으로 인정해주겠다. 너무 이해해준 거 아니에요? 그쵸. 진짜. 완전 특별 전형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 레스토랑을 가서 1년을 일하고 졸업을 했어요.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서는 1년을 더 일해달라고 했는데 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좀 너무 많이 지체는 것 같다. 다른 데 좀 미슐랭 이런 데 가서 일해보고 싶다 해갖고 이제 넘어간 게 마드리드에 있는 테라사 델 카지노라고. 제가 왜 거기를 갔냐면은 딱 그 엘블리의 페라나드리아 오른팔이 오픈한 레스토랑이에요. 미슐랭 투스타였거든요. 빠꼬 로세로라고 되게 유명한 셰프님인데 그 레스토랑을 저 가고 싶다. 근데 이제 제가 있던 레스토랑 이름이 까르로스 아르기냐노라고 스페인에서 원스타를 처음 받은 셰프예요. 스페인 미슐랭 원스타를 처음 받으신 셰프님. 이 유명한 레스토랑이었는데
그분이 되게 유명해요. 스페인의 뭐 동네 꼬마들까지도 알 정도로 되게 유명하고, 그분 레스토랑 앞에 여름 되면 관광차가 막 10대씩 서요. 네, 이렇게 와서 내려가고 사진을 찍고 가요. 그 레스토랑 앞에서. 네, 밥 먹고. 아니, 밥은 못 먹고. 왜냐하면 워낙 예약이 꽉 차 있으니까 관광객들이 그냥 성지순례처럼 오는 거예요. 아, 레스토랑 앞에서 나 칼로스 앞에 레스토랑에 사진 찍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저를 추천서를 해가지고 거기로 갔죠. 테라스를 가슴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 1년 정도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일을 했는데 저는 스페인에서 15년을 그러니까 학생 빼고 13년이죠. 총 13년을 일하면서 보통 16시간에서 17시간을 일했거든요. 하루에. 아침 7시에 들어가서 집에 오면 2시간, 3시였어요. 네. 그게 37살까지 제가 그렇게 일을 했어요. 20살 초반 때부터. 네. 저는 이제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로 성공을 하려면 그 일을 진짜 엄청난 시간과 노력과 자의 뼈를 갈아 넣어야 되는 인내 세월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벌써 나는 최고 셰프, 벌써 어디다 미슐랭 막 이런데 이런 것만 보고 와요. 그런 노력을 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래서 이제 친구들한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 뭐냐고 말을 해줘요. 게으른 야망가. 게으른 야망가가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의 유형이다. 게으르면은 야망도 필요가 없거든요. 소용이 없고. 근데 야망은 엄청나요. 근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안 해요. 보통 사람들이. 네가 이런 걸로 성공을 하려면은 진짜 인내 시간이 필요하고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도저히 될 수가 없다. 모든 일은 다 똑같다. 여기서 열심히 하고 여기서 인정을 받아야지 딴 데 가서도 인정을 받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얘기를 또 요즘 친구들한테 많이 해주는데, 너네가 어디 가서 한 군데라도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있냐.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요즘 친구들은 그 인정을 받아본 경험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어디 가서 조금만 수틀리고 조금만 힘들면은 아이고 딴 데 가면 되지. 또 딴 데 가요. 또 딴 데 가요. 1년 딱 일하고 퇴직금 받고 나가요. 뭐 인정. 그러니까 저는 어디 가서 한 군데라도 너희들이 인정을 한번 받아봐. 너란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해서 뭐 성과를 내든 인정을 받아보고 다른 데를 가라.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스페인에서도 제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은, 스페인 미슐랭 레스토랑을 가면은 거기에 요리사가 적은 데는 30명, 많은 데는 50명에서 100명까지도 있어요. 그 주방 안에. 근데 처음에 제가 아시아 사람이고 거기를 딱 들어가면은 3,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이 저라는 사람은 그림자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막 빨리빨리 움직여요. 막 진짜. 그럼 저는 이렇게 뻘쭘하게 서 있어요. 아무도 저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뭐 지시를 내는 사람 없고 요리도 뭐 가르쳐주는 사람 없고 뭐 어떻게 해라는 사람도 없으니까 서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멘탈이 나가거나 두 번째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데나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데나 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뭐 하나 똑똑 져주더라고. 이거 하라고. 그렇게 일을 시작하고 그게 테스트인 거예요. 네. 그 레스토랑이 테스트인 거예요. 제가 할 놈인지 안 할 놈인지 그런 게 처음에 딱 들어가면 테스트예요. 처음에 뻘쭘하게 해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칼가방 들고 있거든요. 그런 놈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로 저기 냉장고 청소 한 3-40분 세워놔요. 그러다 그러면은 이제 셰프이 딱 불러가지고 야 너 저희 가서 냉장고 청소해. 그럼 걔는 2달 내내 냉장고 청소만 해요. 근데 그걸 또 버텨내면은 다른 걸 시키거든요. 근데 웬만한 친구들은 2달 안에 다 나가요. 그러니까 전 또 이 얘기를 또 많이 해줘요. 보통 사람들이 이 한 발짝 내딛는데 길게는 10년에서 20-30년 또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좀 더 빨리 내딛어서 뭔가 실패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고 이거를 굉장히 빨리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용기가 없어요. 보통 안정적인 것만 찾으려고 그러고, 내가
30살이 넘어가고 35살이 넘어가고 하는데 아직도 기반도 안 잡히고 제가 37살까지 85만 원으로 생활을 그렇게 힘들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제가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힘들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열심히 했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고 했는데 자기 탓이랑 남 탓만 해요. 환경이 이렇고 내가 이래가지고 나는 이렇게 못했어. 거기다가 이제 한 수 더 뜨면은 나라 탓. 나라가 이렇게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이렇게 못하는 거야. 근데 아니거든요. 진짜 많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함에 따라서 직업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많아요. 어디 가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본인이 그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제 요원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런 미슐랭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미슐랭이 다가 아니구나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미슐랭 스타가 전부가 아니구나. 왜냐면은 오히려 원스타가 맛집이 진짜 많아요. 원스타들이. 그래서 외국 같은 데 가서 3스타 경험은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원스타는 그냥 아무 데나 가도 진짜 맛있어요. 원스타 같은 정도 가면. 그래서 저는 차라리 원스타를 추천하지 3스타는 추천 안 해요. 그래서 미슐랭 3스타는 제가 일을 해봤는데 자괴감이 느껴질 정도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게 3스타라고? 이런 데가 진짜 태반이고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원스타 차라리 2스타까지도 괜찮고 원스타, 2스타 3스타는 진짜 유명한 데 몇 군데 있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해봐도 저는 3스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고 나중에 가시면 원스타는 꼭 가보시고 원스타 같은 데 그래서 그렇게 스페인에서 일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그 호텔 거기 마르틴 베라사텍이라는 그 3스타 셰프님이 운영하는 그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이제 한 1년 일하고 거기서 이제 저 파트장이 됐어요. 파트장이 돼가지고 위에 루프탑을 오픈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헤드 셰프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고 이제 저 처음에 엘블리 얘기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장면순 셰프님이라고 그분이 되게 유명하신 셰프님이잖아요. 그분이랑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나 이분을 어떻게든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네,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수소문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저 셰프님 저 너무 존경하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스페인에서 레스토랑을 한번 같이 차려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거를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고 마드리드에다가 저희 레스토랑을 오픈하는데 3년이 걸렸어요. 3년. 그 셰프님이랑 같이? 네, 같이 오픈을 해갖고 3년이 걸렸거든요. 오픈하는 데까지만 3년이 걸렸어요. 1년은 뭘로 소비했냐면은 대출. 네. 저희가 이제 거기도 보면은 청년 사업자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을 가가지고 저희가 가는데 1년 걸렸고 1년을 또 왜 보냈냐면은 취업비자 받는데 1년이 걸렸어요. 취업비자를 제 학생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넘어가려면은 얼마나 힘드냐면은 제가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처에 3년치 세금 내역서가 다 갖다 내야 되고 뭐 히스토리아 대 엠프레사라고 막 엄청 서류가 많이 필요해요. 근데 저 하나 쓰겠다고 회사에서 그거를 해주는 사람이 없거니와 사장들이 다 거기서 절레절레 필요 없다고 안 한다고. 마드리드 외곽에 어떤 사람이 이제 거기를 연락을 해서 갔는데 흔쾌히 비자를 해줄게. 근데 거기가 빠에야 집이었어요. 네. 빠에야를 개거품 넣듯이 만들었어요. 1년 동안 빠에야를 진짜 개거품 넣듯이 만들어. 얼마나 만드냐면 빠에야를 하루에 진짜 1000판씩 만들어요. 네, 불이 화덕이 한 20개가 넘고 아침 11시 반에 오픈하면 저녁 8시 반까지 쉬지도 않고 빠에야 만들어요. 진짜. 결국 뭐 빠에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빠에야 집에서 1년을 갔다가 진짜 입에서 반불 날 정도로 빠에야를 했어요. 진짜. 근데 거기서도 저도 또 거기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제 인정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인정을 받았어요. 또. 어떻게 인정받았냐면은 어떤 한날 갑자기 막 주방에 어떤 손님이 막 시발거리면서 막 들어와요. 막 스페인어로 막 시발 이거 빠에야 누가 만들어서요? 존나 쫄아가 이거 얘기하면 되지. 너무 쫄아가지고 막 구석에 있는데 막 그러더니 사장이랑 같이 막 들어와요. 너무 맛있어 보였냐?
그래가지고 누가 만들었냐 이거 빠야 누가 만들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제가 만들었다고 쭈뼛쭈뼛 그랬더니 막 갑자기 욕을 막 해요. 막 쑥부따 마더래 막 이러면서 이거 욕이거든요. 막 이러면서 막 내가 씨발 평생 빠야를 먹어봤는데 이거만큼 맛있는 빠야 와. 네. 욕 나오게 맛있. 그랬더니 막 하는 소리가 네가 만들었어 이러는 거야. 그랬더니 막 이래요. 또 욕을 해요. 씨발 내가 살다 아시아 새끼가 만든 빠야를 내가 인생으로 잘 맛있다고 막 이래. 막 웃으면서. 그 뒤로 그 빠야 사장님이 또 거기에 주방장을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때서부터 빠야 안 만들고 오더지만 불렀어요. 네. 오더지만 불렀어요. 네. 빠야 열에 그냥 앞에 나가서 오더지를 불렀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1년을 기다려서 비자를 받고 그리고 비자를 받으니까 이제 형이랑 얘기를 해보자 이제 해가지고 형이랑 차이는데 장소를 찾는데 6개월이 걸렸고요. 마드리드에서 이제 6개월이 걸려서 그 후빌라시온 그 퇴직을 한 아저씨 그냥 아예 문을 닫아버린 아저씨인데 그 레스토랑을 저희가 인수를 해가지고 대출금이 나오고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리모델링을 하긴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가 다 했어요. 웬만한 거 페인트도 칠하고 벽도 다 허물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막 석고보드 같은 거 대고 거기 그 굴뚝 올라가서 굴뚝에 있는 기름 다 제거하고 비닐으로 그 우비 쓰고 올라가는 거 해가지고 한 3달 만에 오픈을 했어요. 3달 만에 오픈을 했는데 거기가 식당이 되게 신기한 게 원테이블이에요. 네. 원테이블에 사람이 양쪽으로 이렇게 앉아요. 긴 테이블에 20명이 딱 10명에서 이렇게 원테이블이에요. 중요한 거는 오픈을 했는데 손님이 와야죠. 뭐 마케팅도 안 하지. 아시아놈 중국인 2명이 뭐 레스토랑을 차렸는데 뭐 다 주변에서 보니까 중국인 2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긴 다 친하 이러니까 중국인인 줄 알잖아요. 뭐 중국인 2명이 뭐 레스토랑 차렸는데 뭐 문을 열어보니까 뭐 레스토랑 같지도 않아요. 무슨 원탁에 뭐 하나 있고 뭐 막 이러니까 뭐 하는데 여기 미용실이냐고 막 여기도 그래요. 여기도 저 차렸을 때 미용실이냐고 하도 물어봐. 미용실 아니라고. 한 3달이 흐른 시점에 누적 방문객이 10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3달인데. 근데 이제 대출금은 다 나가기 시작해요. 이제 바닥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새벽 3시에 형이랑 앉아갖고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일주일만 더 운영하면은 이제 돈이 없다. 월세도 나갈 돈도 없고 이거 이제 큰일 났다. 문 닫아야 될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랑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 중절모 쓴 할아버지가 레스토랑 지팡이를 짚고 레스토랑을 딱 터벅터벅 들어오면서 여기 뭐 하는 데냐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레스토랑이라고. 그랬더니 뭐 나오느냐 저희 15코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준비해드립니다. 그랬더니 한번 내와 보래요. 그랬더니 앉아가지고는 3번째 코스까지 딱 먹더니 전화를 딱 해요. 그래서 저 아저씨 뭐 좀 약간 있어 보이니까 대체 뭐지 저 사람 둘이서 막 얘기를 막 들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야 여기 신박한 데 있으니까 빨리 와보라고. 네, 여기 신박한 레스토랑 있으니까 내일 당장 여기 와보라고. 오늘 아니네. 이제 그 아저씨가 먹고서 막 등 딱딱 두들려주고 너무 잘 먹었다 여기 진짜 괜찮다 막 이러면서 갔어요. 그 다음날 막 등치가 막 이런 아저씨 2명이 들어와. 아마 내 생각에는 그 사람이 전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 와서 또 코스를 또 15코스를 또 먹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아저씨가 일주일 있다가 우리 레스토랑을 방문해가지고 한 번 더 먹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누구였냐면은 마드리드 엘파이스라고 그 스페인 우리나라 동아일보 같은 신문 있죠. 엘파이스라고. 그 신문에 맛 평가하는 컬럼니스트예요. 네. 그분이 되게 유명한 카페 아저씨라고 되게 유명해요. 거의 뭐 3스타 가면은 뭐 그 아저씨 들어오면 막 거의 막 뭐 90도로 인사하는 정도로 되게 유명한 아저씨인데 그 아저씨가 신문에 저희를 실어줬어요. 엘파이스에. 근데 운이 좋으시네요. 네, 완전 엘파이스 그 한 페이지를 다 써줬어요. 네, 저희 식당 평점 4.7. 네, 5점 만점에. 그 아저씨가 3.2가 그거거든요. 보통 3.2가 괜찮은데
그 아저씨가 3.2 찍어주면 진짜 괜찮은 데인데 3.7로 저희가 신문에 실렸어요. 그 실리고 나가지고 일주일 정도 되니까 8달치 예약이 꽉 차더라고요. 와. 8달치 예약이 꽉 차가지고 그때서부터는 뭐 어떻게 일을 했냐면요. 그 원탁 있잖아요. 원탁 밑에 침낭을 깔아놓고 저가 새벽 3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새벽 3시에 그 형님이 밑에서 일어나가지고 저도 밑으로 들어가고 그 형님이 3시에 또 일을 해요. 교대로 거의 24시간을. 네, 24시간을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아침에 또 자고 일어나갖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은 그 형님은 또 카트를 끌고 우리나라 코스트코 같은 그 마트를 또 식재료를 또 사러 가요. 그렇게 이제 운영을 해가지고 8달을 일하니까 통장에 돈이 미친 듯이 쌓이더라고요, 진짜.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서부터 일을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가 붙기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9개월 만에 그 시벨레스라는 광장에 그 메인거리에 그 이사를 갔어요. 투자를 받아가지고 거기가 월세가 6,000유로 한 달에. 이제 거기를 가서 저희가 이제 첫 해에 기아 랩솔 원솔을 받았거든요. 원솔. 그게 이제 미슐랭으로 가는 단계예요. 네, 이제 추천 맛집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원솔을 받고 그 다음에 미슐랭 원스타를 달아요. 이게 이제 루트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 원솔을 받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져 문을 닫았죠. 네. 슬픈 이야기네. 네. 이제 저희가 원솔 받고 코로나가 터지고 문을 닫았는데 이 형이랑 이제 돈을 또 해가지고 골프장 그늘집 있죠. 골프장 그늘집 하나를 빌려갖고 그 레스토랑을 글로 옮겨버렸어요. 실내 좁은 공간에서는 음식을 못 먹는데 바깥에 야외에서는 음식이 제공이 되니까 그걸 그늘집으로 또 옮겨갖고 글로 가갖고 또 1년을 운영을 했어요. 야외 레스토랑.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이게 끝나질 않는 거예요. 뭐 1년이 다 끝나고 2년이 다 끝나고 3년이 다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운영이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형님은 계속 운영을 하고 이제 저는 또 와이프가 그때 또 둘째를 또 임신을 해가지고 이제 한국을 넘어온 상태였고 이제 형님한테는 말하고 이제 정리 어느 정도 수습 밟고 이제 넘어와서 이걸 차린 거예요. 타베르를 차려놓고 이제 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과정이 있었고 요게 요 형님이에요. 네. 여기 원솔 받았죠. 2020년도에. 네. 저희가 이제 그 원솔을 받았고 요분이 이제 카를로스 알기냐노라고 이제 스페인에서 원스타를 최초로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학교를 나온 거고 그리고 요분이 이제 제가 마드리드에서 그 마르틴 베사사텍이라고 미슐랭 3스타를 6개인가 7개 갖고 있어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총 25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레스토랑 여러 개 가지고 계신 거예요? 네, 영국에도 하나 있고 한국엔 없고 바르셀로나에도 하나 있고 저기 본점은 저기 산세바스티안에 있고. 네. 이분도 되게 유명한 미슐랭 3스타고 이분도 산세바스티안. 네. 페드로 수비아나라고 이분도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분 레스토랑에서 일했을 때 사진이고 요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요분이 또 미슐랭 3스타 유명하신 분인데 여성 셰프로는 전 세계에서 제일 성공하신 분. 네. 까르멘이라고 지금은 레스토랑 문을 닫았어요. 근데 이분 다큐도 있어요. 찾아보면 이분 별명이 색채의 마술사예요. 네. 색을 엄청 잘 사용해갖고 음식을 만드시는 분인데 여성분이에요.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이분은 노마 덴마크 노마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또 이분이 되게 유명하신 또 세계적인 셰프님인데 그 레느 레즈베라고 월드베스트 50 혹시 아세요? 그 전 세계 50이 순위를 매겨요. 레스토랑을 1위부터 50위까지 이분이 4년 연속 1위 하신 분이에요. 그 전 세계 레스토랑에서 아무튼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미슐랭 원스타는 못 받고 구름에 숟가락 2개까지 받고 왔어요. 숟가락 2개. 이미 그 미슐랭 에스파냐 책자에는 저희 레스토랑이 실렸었고
실려서 거기서 이제 그 밥그루밍이라고 있죠. 그거 이제 3개짜리 그거 받고 이제 코로나 터지고 일로 넘어와서 이거 차리고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한 가지 장인이 되려면은 최소 10년 이상은 한 일을 파야지 되고 그 일을 진짜 죽기 살기로 하지 않는 이상 그걸로 빛을 볼 수 없는 거는 맞는데 과정이 있어야 결과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과정 없이 결과만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런 거고 그리고 경험 청주에서 태어나서 청주에서 살았으면은 제가 아마 이렇게 견문이나 뭐나 넓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꼭 나가보시라. 청주 밖을 나가보시라. 꼭 외국이 아니어도 되고 서울에 가도 되고 부산에 가도 되고 청주 바깥이라는 곳을 꼭 한번 떠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희 꼭 여기서만 보이던 것들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고 이게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게 있고 더 큰 세계가 있고 그런 거를 좀 겪어봐야지 아 진짜 좋은 경험이고 제가 더 크는데 이게 원동력이 되니까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성공하려면은 저도 아직 성공한 거 아니에요. 저는 계획이 되게 방대해서 저는 되게 야망이 크거든요. 제 마지막 목표는 스페인에다 다시 레스토랑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거기다가 레스토랑을 차리는 게 목표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계속 이루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획을 짜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거기까지 가겠다는 계획까지 다 짜놨어요.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이는 데다가 목표 설정을 해놓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벽에다 붙여놔야 돼요. 머리로 하고 패드로 계획을 짜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계획이. 근데 계획을 짜서 벽에다 붙여놓으면 눈에 들어와요. 그러면 그 계획을 보고선 다는 못해요. 10개 중에 8개는 해요. 그래도 계획을 잡아놓고 눈에 보이는 데 붙여놓으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일주일 단위 계획, 한 달 단위 계획, 6개월짜리, 1년짜리, 5년, 3년짜리, 5년짜리, 10년짜리 계획을 짜요. 저희 사진을 보여주고 싶은데 찾으면 있어요. 이게 거의 A4 용지 한 20장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다 짜놨거든요. 그런 거를 짜놓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바쁘게 살아야지 자영업이 성공을 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이것도 망해가고 있지만 여기가 지금 근데 이거 망해가는 것도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내가 여기에 빠졌을 때 아 여기가 이렇게 나락이 가는구나. 아 이것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죠. 내가 빠질 때 그러면은 그 시스템 안에서 굴러가게끔 만드는 과정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손님이 빠질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하나하나 다 요리하고 막 다 만들고 정성껏 해갖고 단골 만들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 망해요. 망할래 망할 수 없어요. 왜냐면 고정고객 생기고 제 단골 생기고 하면은 안 망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만 gat혀 있기는 아까운 사람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저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은 뭐 진짜 끝도 없이 아마 저녁을 보낼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의 교훈 스트레스가 극도로 왔을 때는 자기가 레벨업을 할 시기가 온 거다. 엄청난 극도의 스트레스가 와요.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넘어서면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면은 계속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서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고 그런 친구들이 태반이고 그러면은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이겨내가지고 내가 이거를 한 단계 더 발전할까. 제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거든요.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는데 그러면 저 또 생각하죠. 왔구나.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이거를 넘어서야지 내가 자영업자에서 사업자로 간다. 이걸 넘어서지 않고 내가 여기서 포기해버리면은 나는 그냥 자영업자. 저는 자영업자를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업가를 하고 싶지. 처음엔 요리사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은 자영업자로 성공하고 싶었고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저는 사업자로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가 와가지고 지금 대전 갔다가 집에 오면 새벽 3시 반이에요. 네. 지금도 그런 삶을 살아요. 나보고 미쳤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극도의 스트레스가 왔을 때 그거를 포기하지 말고 이겨내면은 또 다른 세계가 보여요. 다른 세계가 보여요. 진짜 그 스트레스 이겨내는 순간 다른 세계가 보여요. 아, 여기만 갇혀 있었는데 내가 이거 한 단계 더 올라가자면 여기 그 위에 게 안 보였는데 이제 그 위에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럼 너무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다 보면 그게 또 스트레스로 다가와요. 어느 순간. 그럼 또 레벨업을 해야죠. 네. 그래야지 성공을 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네. 그러니까 너무 현실 안주하지 마시고 항상 자기 스스로 채찍을 해서 편해지면은 좀 불편하게끔 만들어줘요. 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아, 오늘 나 요즘 편한데? 그럼 일을 좀 엄청 해요. 아, 나 오늘 좀 편한 것 같아 요즘에. 네. 그러면 전 스스로 채찍을 해요. 너 요즘 좀 편한데? 그러면 그래서 지금 또 구상 중에 또 타파스바 하나를 지금 오픈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 네. 청주에 시내에다 할까 아니면은 뭐 어디다 할까 지금 고민 중이거든요. 하거든요. 타파스바를 하나 오픈해가지고 청주에 없는 타파스바를 하나 하고 싶어요. 없지 않아요? 약간 성수동 느낌 나는 타파스바 해가지고 거기는 술 시키면 무조건 타파스 하나 무료로 나가려고. 네, 타파스 무료. 네, 스페인 가면은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너무 좋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 계획 중이에요. 계획 중인데 뭐 올해는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고 내년 말이나 내년 중반쯤 지금 생각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갈까 생각 중이에요. 네. 서울 청주는 저란 사람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그릇이 너무 종지 같아가지고 저를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는 서울로 가서 이제 좀 해보고 싶은 요리가 많아요. 스페인 요리를 해보고 싶은 요리가 굉장히 많은데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이제 머릿속에 있는데 그런 거를 못하니까 그것도 또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저 파인다이닝을 하고 싶지도 않고 저는 파인다이닝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음식을 파인하게 풀어내고 싶어요. 누가 와도 부담 없이 먹는데 되게 파인해요. 이런 요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타파스는 그 나라의 소울푸드 국밥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딱 가격 들어가면 국밥이랑 비교해요. 아, 8,000원, 만원. 그러니까 저는 타파스바 열면 무조건 5,000원, 6,000원, 4,000원, 3,000원. 타파스 하나에. 그런 요리를 하고 싶고. 아무튼 청주에 오픈했어요. 네, 하나 오픈할 거고 계획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뭐든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은 길이 보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인맥을 만들지 말아요. 본인이 스스로 인맥을 만들지 말고 본인이 좋은 사람이 되고 본인이 바른 사람이 되고 본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면은 저절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따라요. 네. 그거는 제가 살아보니까 되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제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저란 사람이 잘나고 능력 있고 되게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면은 주변에 알아서 좋은 사람들이 붙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를 또 이끌어줘요. 그러면은 또 좋은 위치에 가 있고요. 선순환이에요. 네, 선순환. 근데 악순환이 되는 사람들이 많죠. 본인은 열심히 일 안 하고 어떻게든 똥꼬 빨고 와인 해가지고 막 좋은 사람들 만들어내는데 그 인맥이 오래 안 가요. 그렇게 하면. 왜냐면 알거든요. 쟤는 저런 애지.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고 제 인생 뭐 살아온 얘기고 한 10시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저기 자꾸 눈치를 주셔가지고 오늘 유익한 시간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유익하시네요. 요리도 맛있고 얘기도 재밌었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하면 가족들이랑 한번 오시고 네, 가족은 저기 푸에고가 괜찮고 여기는 여자친구랑 네. 가족은 저기 푸에고 가겠습니다. 네, 거기는 가족, 여기는 연인.